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입니다. 첫 번째,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 매개, 음화 반포, 음화 제조 등 공연 음란죄가 있고, 두 번째는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죄, 세 번째는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입니다. 첫 번째,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두 번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세 번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두 번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세 번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객체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교원 지휘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원이 해당되며, 행정직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교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육활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교육활동에 따르면 1.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2.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이 교육활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 및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호조치는 첫 번째, 심리상담 및 조언,
두 번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세 번째,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호 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상은 지체 없이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교육부 장관에게, 공립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과 보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교원지원법 제19조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에 둡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하여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둡니다. 두 번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근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며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 및 개의, 의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첫 번째,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세 번째, 그 밖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심의 및 자문기구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분쟁 조정 시 유의사항들입니다. 조정 신청서 제출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불성립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쟁 조정의 개시 거부 및 종결 사유입니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고소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거나 분쟁 조정의 신청 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분쟁 조정의 종료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분쟁 조정이 성립하거나 분쟁 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